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역 개론의 연장선인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정역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그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정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개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정역을 이해할 때 정역의 그 연구 성과들이, 즉 기존의 정역이 어떠한 책이다, 어떠한 내용이다라고 그 밝힌 연구 성과들이 많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한마디 개념으로 나타내면 종교적인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정역은 일종의 새로운 종교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그 정역 자체는 새로운 종교 교리를 담고 있는 종교적인 교서이고, 그러므로 따라서 그 정역의 저자인 김일부는 새로운 종교를 창시한 종교의 그 교주이다라고 이제 주장들이 제기가 되어 왔고, 이런 내용들이 정역을 대하는, 그리고 정역에서 알든 모르든 많은 사람들이 정역을 그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고 종교 교서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나 말들이 전해지기도 하고, 또 실제로 연구 성과에서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정역이 이 종교의 교서인지 그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실제로 그 김일부가 교주가 되어서 교단을 형성하고 교리를 그 정역을 통해서 밝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교리를 실천한 무리들인 신도들, 집단들을 만들어서 실제로 그 종교 활동을 했는지, 이것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가 있겠죠. 일단 우리가 정역이 참으로 종교적인 그 교서인가는 두 가지를 봐야 되겠죠. 첫째는 이제 그 김일부 정역의 그 저자인 김일부 자체의, 김일부 선생의 그 생애를 살펴봐야 될 텐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애를 살펴보았었지요.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사실은 정역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실제로도 또 그 구체적인 어떤 그 해마다 어떠한 삶을 살았다는 내용들은 나타나 있지 않고, 오로지 정역의 저작과 관련되어 있는 삶의 그 과정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먼저 이제 지난번에 봤던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1826년에 태어나서 가학을 그 공부를 하다가, 당시에는 이제 조선시대이고, 조선시대의 치국이념은 그 유학, 특히 유학 가운데서 성리학이었기 때문에 성리학을 공부를 했던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역의 본문을 보게 되면 대제라 처형지도여 이기가 유언하고 신명이 최연이니라, 그래서 이기를 얘기할 뿐만 아니라 태양항상은 태음과 태양을 구분해서, 태양이 항상하면 성전 니직이요, 성이 곧고 성이 성품이 온전하고 니가 곧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성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성리학적인 요소를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성리학을 연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솔성지공을 얘기를 하죠. 그런 걸 통해서 보면은 중용도 공부를 했고, 또 본인이 실제로 그 연담 선생으로부터 화두를 받아서 공부한 과정을 독서학역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독서학역을 선천일이라고, 국리수신, 그러니까 서경을 읽고 주역을 연구하는 일을 선천의 일이고, 그걸 통해서 국리수신, 이치를 궁구해서
몸을 닦는 것은 후인은 후사람 누구이냐라고 해서 선천과 후천을 구분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 걸 통해서 보면은 유가의 그 서경과 주역도 연구를 당연히 했고, 그래서 그 하도와 낙서가 표현하는 이치인 도서리지는 후천이 선천이요. 주역에서 표현한 천지지도는 기재이미지라, 그래서 주역에서는 기재 마지막 63개가 기재기이고 64개가 미재기죠. 그래서 기재이미제를 얘기를 해서 주역과 그 하도 낙서의 이치를 구분합니다. 서로 구분해서 이해를 해요. 그런 걸 보면 서경 주역을 비롯해서 그 삼경은 물론이요, 사서 중용에서 얘기하는 솔성도 얘기하고 그런 거 보면 논어는 물론이고, 그 논어도 십익과 논어를 십이익지 일이관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연결을 시킵니다. 그런 거 보면 유가의 사서 삼경을 다 공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보면 36수가 되기 이전까지 가학이라고 할 수 있는 가학을 통해서 당시의 그 유학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학문을 계속했다고 볼 수가 있고, 이제 36세에 이르러서는 연담 선생을 따라서 연담 선생이 제시해준 학문적인 과제라고 볼 수 있죠. 영동천심월인데, 그 영동천심월이라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어때요? 서경과 주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공부를 하죠. 근데 그 공부 방법이 바로 솔성지공이다, 솔성 공부다라는 걸 이제 본인이 밝혔고요. 그런 걸 통해서 보면 그 유가의 경전을 공부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뒤에 정역 본문을 보게 되면은 본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문학가들, 당송팔대가 문학가들의 그 문장들도 많이 인용을 해요. 그래서 그 경학적인 내용 13경 사서삼경 5경 사서삼경을 비롯해서 춘추나 얘기도 읽었을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사서 5경을 다 읽었을 뿐만 아니라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문학적인 글도 공부를 했던 것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 36세에 이르러서 비로소 그 연담 선생으로부터서 학문적으로 해결할 과제를 수용을 하게 되면 받으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서경과 주역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깊이 공부를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4세가 되는 해에, 그러니까 18년이죠. 36세에서 54년까지가 18년입니다. 그러니까 18년 동안 연구를 하고 54세에 비로소 정역 8계도를 그으면서 그 정역 8계도 속에 정역 8계도 속에 그 영동천심월이라는 스승인 연담으로부터 받았던 그 화두의 내용들을 제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56세에 그 대역서라는 정역의 서문이죠. 일종의 그 대역서를 써요. 그래서 59세, 그리고 다시 59세에 상편이라고 볼 수 있는 15일언을 쓰고, 60세에 이제 다시 그 하편인 11일언을 씁니다. 그럼으로써 정역이 완성이 돼요. 그리고 그 정역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을 지도를 하다가 73세에 돌아갑니다. 그 73세 동안, 73년 동안 살면서 공간적으로도 논산, 양촌, 오늘날 그 현대적인 그 구획, 얘기하면 이제 논산면 양촌인데, 어쨌든 논산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논산군을.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도 한 곳을 떠나지 않고 살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학문만을 하고 학문을 통해서 그 자기의 학문의 세계를 정역이라는 저서를 한 권 남기고 간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는, 그 삶 속에는 전혀 이제 그 어떤 종교적인 그런 측면도 없고,
본인이 뭐 어떤 교주라는 걸 드러내는 것도 없고 그런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본인이 삶에 대해서 규정을 하자면 어떤 그 종교 활동을 하거나 종교 활동에 종교를 창실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역을 그 신흥 종교의 교서라고 이해를 한 게 사람들에서 어떻게 이해돼야 되는지를 그 과정을 좀 살펴보고, 다음에 또 하나는 본인의 삶이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과연 정역 속에는 본인의 그 삶을 표현하고 있는 정역 속에는 과연 종교적인 측면이 들어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건 뭘 의미하냐면 정역이란 그 책을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걸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정역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이름도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이름도 주지 않는다면 굳이 시간을 낭비를 해서 정역을 공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결국은 그 종교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느냐, 줄 수 있는 전적이냐, 즉 종교적인 접근이 이 정역을 이해하는데 올바른 것이냐 하는 문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오늘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종교적으로 그 접근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학문적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에는 그게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역이라는 저작을 대할 때 그걸 과연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그 정역이 과연 종교적인 측면을 담고 있나 하는 걸 살펴보는 것이 이제 이 시간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 정역을 종교적인 하나의 종교의 교리를 담고 있는 교서라고 주장한 것들이 언제부터 나타났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역을 종교로 규정한 사람은 그 일제 시대에, 그러니까 김일부 선생이 돌아가고 1896년에 돌아갔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한일합방이 이루어진 이후에 강제합병이 이루어지면서 조선 총독부가 이제 그 식민지 통치를 하던 때입니다. 그때에 조선 총독부의 촉탁이었던 그 초은산 지순이라는 사람이 일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조선 총독부로 붙어서 이제 영부회를 받아서 당시의 조선의 그 민속을 민속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는 학술 활동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특히 그 가운데서 종교죠, 종교. 당시에 조선 시대에 그 성립한 발전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발전하고 있던 조선 시대의 종교가 어떤 것인지를 학술적으로 조사하는 그러한 학술 활동을 해요. 그리고서 그 성과를 조선의 유사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책 제목이 조선의 유사 종교예요. 근데 조선의 유사 종교에서 내용을 보면은 그 최석영이라는 분이 이제 일종의 자료집이고요. 그 자료집에다가, 그러니까 일본어로 돼 있죠. 거기에다가 해제만을 붙여서 그 출판한 게 2008년에 민속원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조선의 유사 종교인데, 그 내용에서 이제 처음으로 그 김일부를 신흥종교의 교주라고 규정을 해요. 근데 그 신흥종교가 바로 종교 이름이 뭐냐면 대정교라고 그럽니다. 대정교. 근데 그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요. 뭐 길게 내용은 아무것도 교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고, 단지 그냥 그 신흥종교인 그 대종교의 교주가 바로 김일부다라고만 얘기를 해요.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의 그 내용을 전체를 보면 성격이 뭐냐면 조선 유사종교가 유사종교예요. 유사종교라는 얘기는 종교와 비슷하지만 종교가 아니다. 사입이다라는 그런 뜻에서 그 조선의 당시 활동을 했던 종교 단체들을 모두 맹신 또는 미신으로 그렇게 규정을 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종교 활동을 가장을 하고서 그 뭐를 했냐면 민족 주체성을 예를 들면 동학이나 이런 그 종교도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종교는 민족 주체성을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식민지 통치와 위반된다고 볼 수 있죠. 식민지 통치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그러한 주장들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결국 식민지 통치의 그 명분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종교를 격화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미신이다. 그렇게 격화시켜서 그러니까 일종의 이렇게 보면은 그 최석영 그분이 해제를 하면서도 그랬지만 조선 총독부가 그 자기들이 식민지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당시의 종교 단체들을 미신으로 격하는 연구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일부를 신흥종교 교주로 규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요, 아주 짧은 내용인데 거기에는 정작 그 대종교 교리가 무엇인지는 아무것도 그 내용을 밝힌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기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또다시 그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정역이 그 종교로 다시 유사종교로 그 규정이 되고 합니다. 그게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이능화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앞에 사람은 일본 사람인데 이분은 그 한국 사람이에요. 유명한 불교학자인데 한국불교 통사를 쓴 분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분도 당시에 총독부 촉탁이로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뭐를 썼냐면 조선도교사라는 한문으로 된 글인데요. 조선의 도교사, 도교의 역사를 쓴 글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유불도 3교를 통합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유불도를 통합했다. 그래서 그러한 통합을 해서 하나로 한 종교들이 있는데 그것도 도교 계통으로 집어넣었으니까 도교가 중심이 돼서 형성된 유불도 통합의 종교 교단이라고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역시 김일보를 유사종교의 교주로 이해를 하는데 다만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종교 교명이 달라요. 남학이라고 그래요. 남학. 그리고 이제 또 앞에서는 우리가 촌산지순이라는 사람이 그 대종교의 창교, 종교를 만든 교주로 얘기한 것과 달리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남학의 1세 교주를 그 김일부 스승인 연담으로 이해를 해요. 그리고 그 제자인 김일부가 바로 2세 교주, 그리고 일부의 제자인 권십청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3세 교주로 규정을 합니다. 3세 교주로 규정을 해요. 거기에는 이제 그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면 연담 선생이 정역에 보면 연담 선생이 김일부에게 학문적으로 해결해야 될 화두 영동천심월이라는 화두를 주었다라는 것을 조선 도교사에는 인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원문을 하나 이용한 것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 일본인인
초운산 지순 이부 이 사람은 정역의 내용을 전혀 인용을 안 했지만 여기서는 정역의 내용을 인용했다는 차이는 있는데 그리고 좀 내용이 조금 좀 길긴 합니다만은 그 정도일 뿐이죠. 그러니까 내용을 약간 기술을 했지만 근데 차이가 있는데 앞에서는 대종교라고 그랬고 여기서는 남학이라고 그러고 있죠. 그리고 1세 교주가 아닌 2세 교주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이것도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교명도 차이가 있고 1세 교주가 아닌 2세 교주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이게 참으로 정말로 그 대종교를 뭔가 종교를 하나 참시했다면 이렇게 차이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을 텐데 어쨌든 이게 어떤 근거로 그랬는지는 정확하게 그 자료가 이게 드러나지가 않죠.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인용하나 일본인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규정된 일부에 관한 그 일부 삶, 일부의 그 저작인 정역에 대한 이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은 철저하게 그 정역을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그 다른 사람들 연담이나 제자인 권십정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삶을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김일부 선생의 생애를 구체적으로 매년 단위로 제시하는 그 체계적인 게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그 어떤 조사의 경우에는요 김일부의 제자인 권십청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 종교 활동에 참여했던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제자들에 의해서 제자들의 삶의 형태, 종교 형태를 통해서 역으로 추산한 것 아닌가 그렇게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일부 자신의 삶을 통해서는 어떤 종교적인 삶을 살았다는 흔적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보면은 거기서는 이 그 조선 도교사의 측면에서 보면 유불도를 통합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가와 불가와 도가를 따로따로 이해를 해요. 그리고서 그걸 통합했다고 규정을 합니다. 실체적인 관점.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 정역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김일부 자신이 유불도를 얘기할 때 그런 뜻으로 밝힌 건 아닙니다. 유가, 불가, 도가를 어떤 실체적인 것으로 이해를 시키고 전제를 하고 출발해서 유불도를 하나로 통합했다는 얘기를 안 해요.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도 우리가 달리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요 한번 유사한 내용 그 면모를 그러니까 이능화가 제시했던 내용과는 다른 면모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부의 제자인 김정현이라는 사람이 그 자기 스승인 그 김일부 선생의 얘기를 하면서 다시 말하면 정역을 얘기하면서 정역 속에서 그 제시되어 있는 도내 분삼이자면 도가 이에 셋으로 나눠진 것은 이치의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 해설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설했냐면 유는 존심양성이라고 그랬죠. 유가는 유불도 삼가 가운데서 유불선 삼가 가운데서 유가는 존심양성이라고요. 마음을 보존하고 보존을 해서 성품을 기른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맹자에 나오는 얘기죠. 그리고 불은 명심견성이라 얘기죠. 식심견성, 명심견성. 이 얘기는 선불교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일단은 어쨌든 일반적으로 그 마음을 밝혀서 성품을 깨닫는다라는 얘기니까요. 성가에서는 똑같이 수심하지만 연단한다. 수심을 통해서 단을 만든다. 단이라고 그러죠. 단. 단을 만든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연단을 해서 결국은 그 결과가 뭐예요? 그 연정화기 연기화신 그러죠.
연기화신, 그걸 이제 연단이라고 그래. 연기화신, 연신환어, 연어합도, 그거를 연단이라고 표현해. 불굿단자를 써서. 그러니까 단자가 어떤 물건이라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게 지금 개념을 보면 다 출발점 뭐예요?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으로 드러나기 이전의 근원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과 심, 성심신이라는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유불도 삼가가 다 전개되고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로 그 표현 방법은 다르지만 실제로는 하나다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론 체계로 보면은 각기 설명하는 체계가 이론이 셋이지만 그 내용은 하나다. 그래서 도원의 분삼 이자영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불도 삼가를 다 이렇게 하나로 모아서 회통을 시킨다 또는 통합을 시킨다라는 의미로 보면 안 돼요. 그 관점이 잘못 이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조선 도교사에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 정혁의 원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릇된 오해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규정하냐면 그걸 회통한다는 것 자체가, 통합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셋이라면 하나일 수가 없고 하나라면 셋일 수가 없다는 얘기와 어찌 보면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죠. 통합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냥 뒤섞어놨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그 이치에 타당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점이 좀 차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관삼교의 통제라고 그랬잖아요. 삼교, 세 가르침, 유불선을 꿰어서 통한 사람이다. 통한 내용이 바로 정혁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좀 그 이해를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만 본다면 지금 이 두 가지 경우처럼 일제시대 김일부가 돌아간 이후에 일제시대의 그 김일부의 저작을 중심으로 해서 김일부 삶을 평가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김일부 주변 사람들, 김일부 제자나 김일부 스승인 연담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삶이 어땠는가를 바탕으로 해서 김일부 삶을 추론한 거다 또는 판단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어떤 면에서는 그 김일부 삶을 올바로 판단할 수 있기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이런 과정들이 해방 이후에도 즉 다시 한번 이런 현상이 나타난대요. 1992년에 이분이 전북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신도한의 신흥종교 집단의 실태를 조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요. 그리고 그 결과를 한국신흥종교 총남이라는 굉장히 방대한 저서예요. 이렇게 큰 저서인데 A4 용지로 한 1000페이지 이상이 되는 거니까 굉장히 방대한 저서인데 그 연구 성과를 발표를 합니다. 연구 성과를 발표를 하는데 여기서도 역시 그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남학 대종교라는 개념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김일부는 대종교의 창시자다 라고 이제 규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대종교가라고 하는 게 옳으냐 남학이라고 하는 게 옳으냐, 다시 말하면 일본인 그 촌산 지순이 규정을 했던 대종교의 이 창교자냐 아니면 이누아가 주장을 했던 그 이세교주냐, 스승인 연담이 그 창교를 하고 그것을 이어받은 이세교주가 김일부냐, 이런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내놓고 있지는 못하며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두 가지 자료와 다른 점은 아프 자료는 정혁의 내용을 전혀
참고를 하지 않은데 이강호 교수의 이 발표 내용은 신흥종교 총남에서 보면 이제 남학으로 규정을 해요. 남학계통의 그 신흥종교로 규정을 합니다. 이제 이분은 다만 그 앞에서 두 사람이 했던, 특히 그 일본인이 했던 유사종교, 즉 사이비 종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종교 형태를 띄었다라는 데 대해서는 잘못 규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흠집을 내기 위해서 미신으로 규정을 했다라는 비판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 김일부를 종교의 교주로, 그리고 정역을 그 종교 교서로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종교 교서로 규정을 하는 데에는 이분은 스스로 그렇죠. 자신은 종교학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정역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정역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 이제 추가해서 두 사람과 다르죠. 앞에 두 사람과 달리 정역의 내용은 거의 언급을 안 했는데 사실은 그 이강호 교수는 정역의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이강호 교수가 그분이 정역의 내용을 언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에 그 학산 이정호 교수님의 연구 성과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특히 그 최초로 정역을 학문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연구한 성과를 이제 정역 연구라는 저작으로 그 제시를 했죠. 그러니까 그 학선 선생님은 그 전에 정역에 관한 그 단편적인 연구 성과와 달리 연구를 좀 더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그것도 전문적인 학자들에 의해서, 즉 학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현대 학문의 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이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학자들이에요. 교수들. 그러니까 학계의 정역을 소개를 하고 학문적인 관점에서, 현대학문적인 관점에서 철학적인 사유 훈련을 한 학자들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연구되어진 연구하는 그런 학문적인 전통을 처음 세운 분이 바로 이정호 교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여기 충남대학교의 철학과 교수로서 재직을 하면서 충남대학교의 정역을 그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풍토를 처음으로 그 전통을 세운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충남대학교 총장님도 하셨지만 어쨌든 이분에 의해서, 이정호 교수님에 의해서 정역 연구라는 저작과 더불어 정역과 일부라는 그 저작이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 특히 그 정역 연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강호 교수 그분이 이제 연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존의 연구 성과인 두 사람의 성과, 촌산지순과 이능화의 그 연구 성과, 그리고 이정호 교수 연구 성과, 세 사람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 신흥종교 총남을 이제 그 발표를 했는데, 그 가운데서 그 이강호 교수 결론은 뭐냐면, 그 당시 신도안했던 신흥종교 집단 가운데 하나인 남학의 그 남학계통의 교주가 바로 그 김일부고, 그 전적이 바로 정역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요. 자, 이제 그러면 그 이분이, 즉 이강호 교수가 정역을 사이비종교 아니 유사종교의 종교 교서로 교리를 담고 있는 전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이정호 교수님이 쓴 정역 연구와 정역과 일부라는 저작 속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정역에는 그 김일부 선생의 스승인 연담이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질 않아요. 근데
연담 선생이 이운규라는 것, 그분 얘기를 쭉 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생애를 쭉 얘기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그 연담이 동학의 최재우, 남학의 김광, 그리고 김일부를 불러서 각각 최재우는 도교 측면에서, 김광하는 불교 측면에서, 그리고 김일부는 유학의 측면에서 새로운 당시 시대에 맞는 새로운 유학, 새로운 불교, 새로운 도교를 밝히라라는 그 명을 부촉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을 근거로 삼는 거죠. 자, 봐라. 그 김일부 스승이면서 김광학 스승이자 최재우의 스승인 연담에 의해서 유불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종교가 제시되어 있지 않느냐. 그 정역을 연구한 이종우 교수의 저작에서 이렇게 나타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결국 그 정역은 신흥종교의 교소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그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거기라는 게 이종우 교수, 이광호 교수님이 근거로 했던 이종우 교수님의 그 정역 연구, 정역과 일부에 보면은 이런 내용뿐만이 아니고 김일부 선생이 새로운 종교의 새나라 새종교의 창시자라는 걸 얘기를 해요. 정역 연구와 정역 일부에서. 그래서 이 기독교와 이 정역을 통해서 제시되던 새로운 그 종교가, 그 종교를 또 종교 대상인 신을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가 종교를 얘기할 때 과연 종교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먼저 규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종교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게 서양의 이제 기독교 중심으로 이제 종교학이, 학문으로서 종교학이 전개가 되니까요. 그 특징은 뭐예요? 첫 번째는 종교 대상으로서 신앙의 대상인 신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죠? 두 번째로는 그 신에 관한 교리 체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리 체계를 담고 있는 글로 표현하면 그게 이제 경전입니다. 경전, 뭐든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예를 들면 기독교는 이제 성경이 있고 불교에는 불경이 있고 그러듯이요. 그런 그 교리 체계가 있어야 되고요. 물론 교리 체계를 문자로서 표현하면 이제 경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러한 신을 신앙하고 교리를 실천하는 집단들인 신도 집단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교단이 형성이 되잖아요. 종교 단체가 형성이 돼요. 교단. 그러면 교단이 어느 정도 그 유지가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럼 근거도 남게 되고, 뭐 본부가 어디가 있고 지부가 어디에 있고 신도들이 몇 명이고, 신도들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흔적이 남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이면 반드시 돈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뭐 운영비나 이런 것들에 관한 기록도 있을 거고, 이거 철저하게 이제 증거로 삼기해서 남겨놓아야 되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만드니까 그런 것들이 근거가 돼서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이런 교단, 그런 종교적인 세 가지 요소가 과연 있느냐 하는 게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지금. 정역 내용 자체, 교리로서 정역 자체, 정역 속에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있느냐 하는 문제, 구체적인 문제는 2차적으로 놔두고라도 일부의 일부의 흔적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권십청이나 이런 하상혁이나 제자들 가운데요, 일부 선생의 여러 제자들 가운데 일부 사람들이, 제자 가운데 일부가, 소수가 종교 활동을 벌였던 흔적들은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러나 연담이나 김일부 선생이
종교 활동을 했던 흔적들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게 중요한 문제죠. 어쨌든. 자, 그런데 그처럼 실제로 그 종교 활동을 했느냐의 문제와 그걸 실천하기 위한 교리가 과연 있느냐. 교리는 이제 경전으로 나타나니까 그럼 정역을 경전이라고 볼 때 정역 속에 그런 게 있느냐 라는 걸 이제 찾아보아야 될 텐데 어쨌든 그게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서는 그렇게 한번 이제 넘어가 봐야 될 텐데 지금까지는 정역을 자체를 중심으로 본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김일부의 생애에 대해서 성격을 규정하면서 한 종교 단체의 교주로서 이해를 한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교리는 그 저작인 정역에 담겨 있다라고 추론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확실하게 그 연담이나 김일부가 종교 활동을 했다는 건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 제자들이 이제 종교 활동을 했다는 건 흔적이 조금씩은 발견이 됩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신흥종교 총론에 보면 그런 흔적들을 제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김일부가 교주로서 활동했다는 증거는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하게 그 증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정역 연구를 활용을 한 건데 정역 연구에서도 역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이제 정역 자체가 아닙니다. 지금 여전히 이정호 교수가 본 정역이에요. 그래서 이정호 교수가 본 정역의 내용인 정역 연구 정역과 일부에 보면 김일부 선생을 어찌 보면 미륵불로도 비교를 해요. 불교 관점에서는 미래불인 미륵불이 아닌가라고도 얘기하고 또 도교 측면에서는 상제 자신이 아닌가 또는 상제가 내려보낸 존재가 아닌가라고도 그 생각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자꾸 반복적으로 그럽니다. 그러니까 또 기독교 관점에서는 그 예수가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솔하는 종교 지도자였는데 그게 이제 12지파 사람들 기독교 성경의 내용으로가 규정을 해 144명, 1440명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14,400명인가 성경의 어떤 일부 구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정확하게 제가 기억 못합니다만 어쨌든 그걸 이제 그 정역을 구성하는 권책도수와 건책도수하고 결합을 시켜요. 왜냐하면 정역의 내용 자체에 63, 72, 81이 바로 이론 출연수라고 그러는데 그게 건책도수하고 일치합니다. 건책도수하고 일치, 216. 그래서 그 과거에 예수를 내려보내서 하나님이 예수를 내려보내서 하나의 종교를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게 했고 이후에 다시 김일부를 내려버려서 새로운 종교를 창도하게 했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교는 새 나라의 새로운 종교가 될 텐데 그 종교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러니까 유가나 불가나 도가나 지금처럼 기독교나 이렇게 여러 종교로 나눠지지 않고 오로지 하나의 신앙 대상인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세계가 하나의 종교가 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해요. 어디에서요? 정역 연구와 정역 일부라는 그 정역에 관한 연구 성과를 통해서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사실은 정역이나 김일부 자체의 삶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삶이나 그 삶을 종교적인 활동을 한 사람으로 규정을 하거나 또 정역을 가지고 규정을 한 게라기보다는 정역에 관한 이해죠. 이종우 교수가 본 정역의 내용을 중심으로 할 때 그런 성과, 즉 성과라기보다 그런 판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죠. 누가? 이강호 교수라는 분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정역을 그 종교 교서로 보고 김일부를 교주로 봤던 것은 정역과 김일부 삶을 면밀하게 서로 연관을 시켜서 한 얘기가 아니고 앞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주장을 바탕으로 해서 그 주장들을 치밀하게 그 논리적으로 결합해가는 그러한 측면에서 나타난 게 바로 정역이 새로운 종교, 하나의 종교를 나타내고 있는 그 종교적인 교사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실제로 정역의 내용이 정말 그런 그 종교적인 측면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 많았습니다.